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소나기로 잠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한낮에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터를 지키는 시민들을 임지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은 광주 서구의 양동시장. 차가운 수증기를 내뿜는 기계가 설치돼 있지만 후끈한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상인들은 선풍기와 부채질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더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더워요. 야채는 여름에는 놔두면 썩어버리고 비싸기는 하고 본전도 못 빼고 버릴 때가 많이. 백화점엔 무더위를 피해 밀려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주차 요원들은 쉴 새 없이 차량을 맞이합니다. 쿨링 조끼와 냉풍기가 있지만 찜통 같은 차량 열기는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외부에서 일하는 환경은 힘들지만 그 냉풍기라든지 목에 선풍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스 조끼 착용해가지고 그 기온을 좀 낮추고 있고요. 실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비닐하우스는 극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습도만 더 높아지면서 농민은 작업 내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매일 3번씩 샤워해요. 일하고 하고 들어가면. 수건 아니면 땀이 흘려서 못해요.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막 아파. 땀이 눈이 들어가서. 역대 광주의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해는 지난 2018년으로 25일입니다. 올해는 어젯밤까지 누적 23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달 말까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송전솔로 공사형 철근에 여객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한전이 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선로 설치 방식도 바꾸고 의무가 아니라던 공사 일정 공유도 운항관리센터를 통해 뒤늦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공사 중인 송전솔로 길이는 900m입니다. 한전은 사고가 나자 일반 전선보다 1.5배 무거운 특수전선을 끌어당기는 철선이 처지지 않도록 공법을 바꿨습니다.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공법을 바꿔서 이 처짐이 덜 처지게 시간은 더 걸리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공법이었는데 공사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방식을 택했던 셈입니다. 공사 구간 양쪽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선박을 배치해 작업을 할 경우 항로를 지나는 선박에 수신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공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던 한전은 이제서야 운항관리센터 등을 통해 여객 선사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일 VTS에 우리 작업 계획을 알려주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저희들이 매일 작업 전 우리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작업이 끝나면 또 작업이 끝났다고 지금 통지를 좀 해줄 계획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민간 업체들까지 오래전부터 여객선과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의 특이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데 공기관인 한전은 사고가 나서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필히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거기 케이블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 시간 또 그리고 거기 이제 안전운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여객선사 정보 공유 등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 해경 등 유관 기관들과도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나 해녀문화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를 거쳐서 전승됩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무형유산 보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국악을 배운 능주 씻김굿의 국내 유일한 보유자 61살 조홍석 씨. 7대째 이어온 옛 무속장단을 지금도 그대로 펼쳐내는 조 씨의 공연은 호남 씻김굿의 진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데다 앞서 그의 어머니도 서류 심사에서만 6년을 보내다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올린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도에서도 안 올라왔다 그런 이제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을 농악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곡성의 죽동농악. 유일한 보유자 77살 박대엽 씨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서도 지자체의 무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무형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전국 곳곳에 지어진 전수교육관에서는 이처럼 보유자와 제자들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전승 프로그램은 전승보다는 단순한 체험 학습 수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지난 4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 올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전승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농악이나 국악이나 이거면 돼요. 꼭 우리 곡성 죽동이야 지역의 문화유산만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 예향 이미지를 표방해온 전라남도의 무형유산 지정수는 지난 1999년까지 전국 3위였지만 이후 신규 지정 비율은 최근 1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유산 담당 독립부서와 무형유산 전담자도 없어 예견된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전라남도청에서는 무형유산과 문화유산과 등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무형유산을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기획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제정된 무형유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겠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기념해 특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ACC 시민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위풍당당 행진곡과 그리운 금강산 등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선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부산 지역 민주운동단체들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열린 부마 5.18 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60항쟁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갑순 부마 민중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헌법 전문 수록은 부모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